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에피소드 5G 통신과 마이크로웨이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실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통신 혁명이 이루어졌다. 이 5G 통신 실현과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이제 이 하이테크 시대를 맞은 어떤 기쁨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는 뭐냐면은 파장의 크기 형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초극단파, 센티미터파, 밀리미터 단위의 밀리미터파, 이거는 보통 30에서 300GHz의 그 주파수 형태를 쓰고 있는 그 파장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밀리미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밴드 단위나 파장 단위로 분류된 것 중에 우리가 밀리미터, 이 센치보다 작은 밀리미터로 분류된 밀리미터파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 생활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음식을 데울 때 쓰는 전자레인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싸서 이렇게 음식을 데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정용품이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악은 우리를 춤추게 하고 마이크로웨이브는 분자를 춤추게 한다. 실제로 분자 활동, 우리가 이제 분자 활동을 통해서 열을 만드는 거를 뭐 보통 유전 가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디일렉트로닉 히팅, 그 분자가 춤추면서 이게 내부에서 열이 발산되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데워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 파동, 이 frequency, radiation,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는데, 이 전제만 한 가지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파동은 세상의 전부다. 자, 이 주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이제 시간을 잡고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Phased Array Radar,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Phased Array Radar, 이거는 이제 독일의 그 물리학자인 칼 페르디난드 브라운이 박사가 이 1905년도에 최초의 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트랜스미터라는 이 전파 송출기를 송출을 한 다음에 그 전파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 레이더를 설계하는 방식인데, 이후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 대표적인 게 루이스 알바레즈 같은 이제 미국의 물리학자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근접해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현대의 전파 기술, 그리고 트랜스미터 이 전파 송출 이 기술이 이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주요한 레이더 기술로 활용이 됐습니다. 여러 개의 트랜스미터가 전파를 송출해가지고, 무엇이 미사일이 스캐닝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비행기가 스캐닝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스캐닝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이 현대에 있어서는 군중주폐의 해산 무기로도 활용이 돼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쫙 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의학자들, 임상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인간 신체에 변이를 일으키는 마이크로웨이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가동할 때는 이거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튜머, 이제 다양한 종양, 브레인 튜머, 이제 뇌종양, 불임, DNA 파괴, 이 세포벽도 파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 신체에, 이 뇌하고 이 장기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다양한 미생물이 우리 신체 활동을 이 도모를 하는데, 이거 이제 주요하게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런 미생물들도 이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다양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이 변화를 일으킨다,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들이 여러 차례 이제 이 위험성들이 제기되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는데, 이런 의학자들의 소수 의견의 제기들은 사실상 이제 표면상으로 이렇게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5G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물 인터넷이죠. 5G는 우리가 쓰고 있는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자동차, 뭐 이런 다양한 우리 생활 가전용품을 인터넷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선 통신의 이 역사를 대충 살펴보면은 첫 번째 세대 이 1G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음성 무선 이동 통신으로 활용이 됐고, 우리가 이게 세컨드 제너레이션 2G에서는 이거를 이제 문자도 통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을 시켰고, 3G는 그 제한된 인터넷 영역, 4G, 그래서 뭐 이렇게 또 확장된 인터넷 영역, 5G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가전제품, 이 사물과 가전제품과 이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통신 기술을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차의 시동을 미리 걸어 놓거나, 아니면 뭐 밖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를 미리 켜놓는다든가, 뭐 이런 에어컨을 미리 켜놓는다든가, 뭐 이런 우리가 사물 인터넷은 그 광고, TV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목격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이 기본적인 이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G는 이 트랜스미터, 이 전파 송출기가 실제로 밀리미터 단위의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그 네트워크 그리드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그리드가 필요하니까 이 셀타워, 우리가 이제 셀타워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쓰고 있는 이 통신 장비들은 전부 다 우리 숨어 있는 안테나들이 있어요. 이 집안에 건물이나 옥상이나 전부 이 셀타워들이 있는데, 이 건물 옥상에 가면 셀타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길거리 가다가도 전신주에서도 보이고 뭐 이런 셀타워들이 있는데, 이 셀타워를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셀타워, 이 5G 안테나의 그 셀타워를 쓰고 있는 것이 이 스마트 가로등입니다. 이 스마트 가로등이 뭐냐면은 보통 이 사물을 인지해 가지고 가로등이 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제 그 뭐 사고 위험 구간의 이 조도를 높여 가지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뭐 이런 용도로 스마트 가로등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 스마트 가로등이 촘촘한 이 5G 네트워크 그리드를 만들기 위한 안테나 타워다, 뭐 이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의 5G 인프라는 굉장히 이 촘촘하게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애드업하는, 이렇게 촘촘하게 쌓아가는 뭐 이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이 부작용, 아까 말씀드린 의학적 부작용, 신체에 미치는 그 다양한 이 부작용은 미국의 상원의회에서 많이 이제 제기가 됐어요. 제기가 돼가지고 이거 논의가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상태냐면 통신사의 경제적 논리, 우리 대형 통신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이즌, AT&T 같은 이 통신사들의 경제적인 논리, 당연히 5G로 기술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이 거대한 어떤 목표와 목적에 의해서 그 FCC라고 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런 그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인간에 미치는 이 의학적 부작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에 있습니다. 이 5G, 사물 인터넷과 5G, 자, 이것에 이은 차세대 통신 기술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휴먼 인터넷입니다. 이 인간의 뇌와 통신, 컴퓨터와 결합하는 이 기술, 이 휴먼 인터넷 기술이 결국에는 5G에 이은 차세대 통신 기술이겠죠. 이거에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2018년도에 나온 영화 아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인간의 뇌가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시각적인 정보를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킹을 할 수 있어요. 타인의 시각, 타인의 기억, 이제 이 뇌를 갖다가 이제 접속을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가져가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살인 사건, 경찰이 이제 그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레인 해킹을 이용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영화인데 이게 이제 이 인간과 컴퓨터가 연결된 휴먼 인터넷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발표를 했어요. 그 뉴럴링크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는데 2020년에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겠다, 네트워크를 연결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주요 골자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뇌에 조그만한 컴퓨터 칩을 주입을 해서 뭐 시각이나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물 인터넷들, 이제 뭐 이런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기기 컴퓨터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뇌의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제 어세스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주고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편리한 삶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목적인데 이 결국에는 인간의 뇌와 이 컴퓨터를 연결하는 어떤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 기계, 컴퓨터 네트워크 이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당장 내년 2020년입니다. 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이 시기가 뉴럴링크에서 발표한 이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 칩을 인간의 뇌에 주입하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이 생체 바이오 기술하고 이제 결합되는 이런 사례인데 이게 시기가 너무 빨리 옵니다. 거스를 수 없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실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스미터 EMF 측정기인데 Electronic Magnetic Field 그 전파 자기장의 그 측정을 하는 어떤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밀리가우스라는 이 단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밀리가우스가 유해한 영역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게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 와이파이 안테나에 접근을 했을 때 이 수치가 매우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뭐였냐면 이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를 이 가동을 시켰을 때 쟀더니 이 밀리가우스가 폭발을 했어요. 이 수치가 폭발을 했다. 이제 뭐 이제 그런 간단한 뭐 실험, 이제 뭐 직접 알아보는 실험을 뭐 EMF를 이제 측정하는 실험을 해봤다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5G와 마이크로웨이브 거스를 수 없는 이 기술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대한 특성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다. 자, 이것이 로브맨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